이분입니다. 아예 굿 등신입니다 해야 되는데, 뭐 저희 회사가 굿모닝이라서, 인사말로 굿모닝입니다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이 세미나 행사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VDI로만 해서 거의 지금 한 7, 8년째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사실 뭐 쌓인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다른 데 비해서는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하우와 또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는 또 새롭게 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또 이제 앞으로 변해가는 사회에 또 어떻게 또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자 하는 자리로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뭐 단순한 인사말 대신에 제가 이제 슬라이드 몇 장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Why VDI? 왜 VDI를 하느냐라는 부분하고, 그럼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고 어떤 부분들을 하게 됐는지 좀 이제 사례를 가지고서 잠깐 한 10분 동안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기술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사실 뭐 같은 회사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뭐 IoT라는 얘기,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이런 거 넘어서 이제 아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디지털화하면서 바꾸는 그런 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단순히 이제 모바일의 사용이 아니라 그것이 바꾸는 비즈니스의 전체를 바꾸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큰 주제로서 제가 감히 논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일을 하는 방식들을 많이 바꾸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중심에 뭐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쨌든 IT는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수단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느냐를 결정을 하면서 사실 실제로 행동하는 양식들도, 소비하는 양식들도, 일하는 방식들도 다 바꾸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주제들, IoT와 모바일에서 이런 많은 주제들이 실제로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만들어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IT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하는 거를 보조하는 수단,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제로 이노베이션을 하려면 IT에 가서 물어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고요.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혁신을 리드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또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시대에 맞아서 이제 예전에 일하는 방식에서 새롭게 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데, 물론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VDI가 하나의 양식을 만들어 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또 다 대변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VDI라고 하는 EUC,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하는 그 부분에 좀 한정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례로서 하나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실제 저희가 구축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서교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서서교학이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조 정도 됩니다.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회사이죠. 그리고 이 회사가 울산에 있는데 설립한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다. 5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 이제 일하기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 여기서 이제 생산하는 이 저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데 저런 게 아시아권 글로벌에서 넘버 1, 2 하는 제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이제 옛날부터 PC가 없던 시절부터 사실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PC를 가오면서 PC를 가지고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을 거고요. 지금에 와서 또 이제 컴퓨터가 없던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저 때부터 해갖고 메인프레임 가지고서 뭔가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화학 제품만 생산하는 일에만 하셨겠죠. 자, 근데 이제 이분들이 VDI를 하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한번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요? 사실 50년 동안 일해온 방식이 이제 PCB로 이제 어느 정도 해서 하는데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물론 이 회사가 앞으로도 또 이렇게 돈을 벌고 가겠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 부서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물론 뭐 카톡으로 일을 하고 뭐를 다 공유를 하고 하겠지만 이 실제로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문서들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을 관리되지 않는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업의 자산은 물론 공장에 있는 공장도 있겠지만 저런 무형자산이 사실 굉장히 큰 자산인 거죠. 저게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잘 관리를 해야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저거를 산재에 있는 것 좀 모아보자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PC로만 일을 합니다.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것들이 실제 이제 이 PC가 날아가면 그 안에 있는 문서들 다 날아가요. 그럼 내가 한 5년, 10년, 15년 동안 했던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날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백업, 특히나 요즘에는 랜섬웨어. 이게 이제 랜섬웨어가 걸리고 나면 방법이 없죠. 결국 돈을 주지 않으면 이 데이터를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고 걸렸다고 하면 기존의 데이터가 있으면 복구하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치명적인 부분을 야기를 시킵니다. 세 번째, 이제까지 일은 사무실에 가서 공장에 가서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하면 내 개인 삶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에서 공장은 24시 돌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모니터링을 집에서 해보고 집에서 뭔가 액션을 할 수 있으면 굳이 회사 물론 울산에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도 50년 전에 계신 분이 계속 일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옛날 방식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바일 디바이스 그리고 PC를 업무 환경을 집에서도 연결할 수 있는 니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번 해보자. 여기는 가상화라는 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서버에 대한 가상화.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를 하거나 가상화를 하면 서버부터 합니다. 그렇지만 서버 가상화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하고 보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공부를 해보니까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하구나. 여기 이제 하시고 저희도 부르고 또 경쟁사도 부르고 해서 BMT를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같은 것들 공부하시고 결국 저희 VMware를 선택을 해 주셨고요. 이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들이 잘 돌아가는 환경이 뭐니까 결국 또 하드웨어도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그럼 어떤 걸 쓰면 좋겠느냐? 서버는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데이터 안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시스코 서버와 레벨 스토리지 저희가 제안한 것을 채택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그러면 실제 이제 뭐 PC에 대해서 VDI를 해가지고 가상화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통제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회사 메일에 대한 액세스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무선 통제도 해야 되는구나. 무선 성능 통제. 그게 이제 에어워치를 가지고서 하시게 된 거라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구성해 드렸던 구성도입니다. 구성도를 뭐 다 설명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설명해서 넘어가겠고요. 다만 울산에 계신 사용자들은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서울에 있는 사용자들은 이런 이제 그 VPN 통해서 접속을 하는 구조고요. 집에 계신 분들은 또 이제 퍼블릭을 통해서 VPN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해서 잘 구축을 해서 지금 동서서교학의 모든 직원은 다 VDI를 통해서 업무를 하십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PC라는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없어졌습니다. 업무는 무조건 VDI 안에서만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변화되는 게 그렇게 그러면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VDI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렵다는 걸 경험을 하실 겁니다. 사용자에 대한 교육, 홍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리는 안 나오지만 저는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드렸고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게 VDI가 뭐다. 소리 나오네요. 그래서 데이터 보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동영상을 가지고서 재밌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같이 사실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죠. 세밀하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접속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내가 데이터를 이관을 해야 되고 이관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존과 다른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처럼 실제로 직원분들이 이거를 써주고 잘 회사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들을 습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홍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해드렸고요. 개인 데이터가 이제 실제로 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다 무조건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형태로 다 접속을 해서 쓰시는 형태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후에 이제 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관리가 쉬워진 거죠. PC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VDI 안에 있는 리소스를 관리하고 그것들에 대한 유태사 관리 그리고 실제 중앙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관이라든지 권한 관리라든지 접속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앙에서 해주니까 이전보다도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편해지고 전체적인 TCO라는 관점에서는 더 다운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확실히 체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워크를 할 수가 있죠. 집에서 굳이 회사 안 가서 저기 현재 공장의 모니터링 회사 안 가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아진 거죠. 비용 절감과 함께 데이터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랜섬웨어 걸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VDI 아닌 VM이. 그러면은 매일 백업을 받습니다. 제 안에 그 정도에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매일 백업을 받고 그 백업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랜섬웨어 걸리면은 이 VM 버리고 기존에 있던 VM을 다시 복구해서 쓰면 됩니다. 사실 랜섬웨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철저히 처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불구하고 뚫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복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사실 돈 줄 필요가 없죠. 이게 실제 이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랜섬웨어에 걸린 것들에 대한 복구가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 엄청난 효과를 얻으신 거죠. 그래서 간략히 왜 이 VDI가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일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로서 진지하게 정말 고민해 보실 것을 여기 보내드리고요.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보안이라는 요소를 고려를 하시고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 고려를 하셔야 되고 보다도 실제로 스마트하게 쓰실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를 위해서 보안 네트워크의 시큐리티를 위한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NSX, 그리고 무선 단말기에 대한 접근 통제, 그리고 컨텐츠 보안을 위한 베어워치, 그리고 실제 이제 일반 업무뿐만이 아니라 CAD라든지 이런 그래픽 업무들을 할 수 있는 GPU 가상화 부분, 그리고 외부에서 접속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클라우드와 연결해서 접속할 수 있는 아카마이에서 제안하는 어떤 중앙을 통한 접속 보안,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위한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 세션에서 보다 더 전문가들이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무쪼록 좋은 알찬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세션을 맺고요. 첫 번째 세션으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